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쉼표 청춘의 윤쌤입니다. 자, 좀 여러분들 늦게 찾아뵙죠? 늦게 찾아뵙는 이유는 요즘에 좀 많이 바빠졌습니다. 많이 바빠져서 이리저리 이제 감사하게도 찾아주시는 데가 많아가지고,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바빠졌는데, 여러분들의 요청도 많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공기업 강사다 보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라든지 또는 아시아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들도 많았는데 댓글들도 있었고 한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공기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코너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I love 소피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원래 계속해서 했었던 섹스피어에 대한 얘기, 그 전에 여러분이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데 맥베스를 했었고요. 오늘 책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바빠서 제가 나가려고 하다가 오늘은 꼭 찍고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지금 제 출근 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근 복장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을 조금 더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섹스피어의 리어왕입니다. 리어왕 뭐 햄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리어왕을 먼저 하는 이유 자체를 보면은요, 사실 리어왕 자체가 마치 섹스피어가 현대를 살짝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리어왕은 현대적이죠. 리어왕은 햄릿이라든지 또는 맥베스 같은, 햄릿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사실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를 반영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보통은 마르크시즘을 이야기를 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리어왕을 보면서 섹스피어를 민중의 작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리어왕은 현대 자본주의를 비판한 책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리어왕을 제가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은 리어왕 자체는 그 홀렌쉐드의 연대기라는 작품에서 영국에 들어있는 원전을 각색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어라고 하는 왕 자체는 기원전 8세기 전설적인 왕이에요. 그 기원전에 있는 사람의 소재를 선택해서 현대적인 해석 그리고 대중적인 해석을 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어왕이라고 하는 거는 리어왕 이야기하고요, 그로스터 백작 이야기와 함께 얽혀 있습니다. 두 플롯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주 플롯에 리어가 있는 거고요. 부 플롯에 그로스터 같은 경우에서는 에드먼드라는 사람의 음모에 휘둘려서 적자인 에드가를 추방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통해서 심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사물을 보는 해안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리어왕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주 플롯하고 부 플롯이 주제를 자꾸 바꿔가면서 주제를 굉장히 심화시켜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언어 쪽으로 조금 공부를 했었고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깊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어왕에서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리어왕은 굉장히 괴팍해요. 처음에는 괴팍한데, 리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없음만 나리라, 다시 해봐.
그러니까 코델리아가 소녀 비록 불운하나 제 마음을 입에 담지 못하겠습니다. 전 전하를 도리에 따라 사랑하고 있을 뿐 더도 덜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리어 왕이 자신의 셋째 딸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강요하는 대목이에요. 이 강요하는 대목에서 이 첫째, 둘째 딸인 거널이라고 리건의 사랑의 감언이서를 통해서 리어 왕은 흡족해 합니다. 그럴 때 코델리아는 이 사랑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객에게 물었을 때는 코델리아가 진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두 명은 너무 가식적인 거거든요. 사실상 리어 왕이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리어도 좀 웃겨요. 여기에서. 왜 웃기냐면 리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좋다. 너의 그 정직을 결혼 지참 재산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성스러운 태양 광선을 두고 마녀들의 여왕 헤커티가 올리는 비밀스러운 제사와 밤에 암흑을 두고 우리의 생사를 좌우하는 별들의 온갖 영향력을 두고 맹세하는 바이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아버지로서 모든 배려는 물론이거니와 그므로는 영원히 너를 만나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만적인 시시아인이나 또는 자신의 식욕을 태우기 위해서 제 자식을 잡아먹는 자를 이 가슴에 오히려 더 가까운 이웃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줄 것이라. 한때 내 딸이었던 너보다도 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어 왕은 충분히 현대적이에요. 여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리어가 폭언을 퍼붓거든요. 차마 제가 방송이라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의 폭언을 막 퍼부어요. 그럴 때 그 폭언을 퍼붓는 대목에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어는 정말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은 현대인이 늘 겪고 있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고독에서 소외를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위 말하는 표상,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좀 더 집착하는 거겠죠. 사실상 리어 왕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섹스피어의 놀라운 점이죠. 사실 섹스피어는 왕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완전히 필부의 영역, 완전히 보통 사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현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위인, 그 다음에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완벽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열광하는 건, 지금 현대사회에서 열광하는 건 그들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상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집착한 리어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체가 표상,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순간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비극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리어 왕을 찍다 보니까 1, 2부로 나눠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게요. 리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즉, 우리도 그렇잖아요. 외부적인 조건에 막 끌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인 조건에 끌리는 것이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리어 왕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리어 왕이 비극이라는 이유는 그가 어디에 집착했느냐라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리어 왕에서 가장 재밌는 건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그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에요. 인간 군상의 단순한 파멸이 아니에요. 고초를 당하면서 해안을 겪고 그리고 비극으로 치닫는 거죠. 대부분 이제 리어가 표상임을 깨닫는 대사는 리어여 어리석음을 불러들이고 귀중한 분별력은 내쫓아버린 이 머리통을 부셔버려라. 누더기 사이로는 작은 죄도 훤히 드러나지만 화려한 옷과 모피 코트는 모든 죄를 감추어주는 법. 죄의 황금 갑옷을 입혀봐라. 그러면 죄 아무리 튼튼한 정의 창도 아무 해도 입히지 못하고 부러져 버릴 테니
하지만 죄의 누더기를 입혀봐라. 그러면 난장에 지푸라기도 꿰뚫어 버릴 테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의 대사 자체는 표상에 집착했던 리어가 표상이 거짓이 되면서 해안을 가지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즉 표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 사실 리어는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았으면 되었는데요. 그가 가진 고집, 아집, 독선이 그를 불행의 늪으로 빠진 것은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부모님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들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가 가진 고집, 아집, 독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실 내 자식 또는 내 주위의 청춘들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인간으로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느냐면은 너는 좋은 집을 가져야 되고 너는 좋은 차를 가져야 되고 너는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 강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도 또는 그들도 불행해질지 모른다는 얘기를 리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라봐야죠. 우리는 사람으로서 당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드릴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자? 바로 인간을 바라보자. 그 인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표상에서 조금이나마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리어 왕의 첫 번째 담론, 우리는 표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리어 왕은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리어 왕 두 번째 담론인 바로 사회적 가치관의 충돌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다시 한 번 더 2부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